네, 안녕하세요. 주위 질환에서 요 네 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열사병이란 40도 이상의 고열을 내면서 특징은요,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탈진도 있고요, 그죠? 37도에서 한 40도 이상의 고열을 내면서 이거는 또 반대로 많은 땀과 또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탈진이 오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 이렇게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발진이라고도 있고요. 여러 개의 이제 붉은 뽀루지라든가 이렇게 몸에 물집이 나는 걸 열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부종도 있고요. 손이나 발, 특히 발목 등에 부종이 많이 일어나는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던데 여름이 되니까 갑자기 발목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뻐근하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름이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도 좀 자주 마셔주고 또 항상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후식은 충분하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질환이 냉방병이라고 있습니다. 냉방병은 이제 질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냉방이 지속된 경우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기는 병이죠. 첫째는 상기도 감염 증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일부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많이 두통 오고 목 통증도 오고 그리고 콧물, 전신 유압감 등의 증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지오넬라증이라고 요거는 이제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레지오넬라 군들을 오염시켜 가지고 이렇게 허약자나 면역 기능이 약하다는 사람에게서 주로 이렇게 감염이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에어컨만 틀면 이렇게 비염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의뢰하던데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따를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에어컨만 틀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렇게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균들이 아마 오염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면역이 약한 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로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빌딩 증후군 일종이죠. 예를 사무실 내에 가구나 카펫 그리고 페인트나 이런 접착제 같은 데서 그리고 특히 복사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성분들이 이렇게 두통이나 눈, 코, 목 등 건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거나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렇게 너무 냉방 좀 피해야 돼요. 에어컨도 종일 틀어놓으면 이렇게 몸이 차지니까 또 이런 것도 없고 잠시 또 사람이 없는 쪽으로 송풍 방향으로 가끔씩 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1시간 가동하면 30분 정도는 또 정지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4시간마다 2시간에서 4시간마다 이렇게 창문을 열어가지고 또 실내외 공기를 환기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바깥 공기를 좀 나왔다 너무 사무실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또 창문 바깥 공기도 좀 쏘주시고 그리고 에어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필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에어컨 물론 산지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필터 청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아 필터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체조나 가벼운 근육 운동을 좀 수시로 좀 해주시고 찬물 그리고 찬 음식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한 게 많이 땡기죠. 그래서 자꾸 찬 음식 또 얼음 넣어서 먹게 되는데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좀 마시지는 말고 이제 가끔씩 이열철이라고 되게 더울 때는 또 따뜻한 물을 몸에 넣어주면은 굉장히 또 시원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잠잘 때는 또 배를 따뜻하게 덮고 잔다. 그리고 감하지 않고 또 가루와 수면 부족으로 이렇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여름철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일단 면역 기능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가지고 아마 면역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 여름철에는 우리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이 자꾸 당기잖아. 그죠?
실체 활동도 적어지기 때문에 장이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많이 좀 복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또 활성산소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잖아, 그죠? 여름철 이렇게 자외선이 또 활성산소 양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또 만성 피로나 면역력 저하, 신체 노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로와 에너지 대사,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가지고 수면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에너지 대사가 많이 저하되고, 그리고 신진대사 증가,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건강의 키포인트라고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또 여름철 건강 관리는 잘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면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저 면역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면역, 여름철 면역은 이렇게 체온 조절, 많이 덥다 보니까 이렇게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떨어진 체력을 또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코르티졸이라는 이렇게 호르몬이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나 막 활동할 때는 안 아프다가 집에 와서 쉬려고 하면 아프죠. 저도 다닐 때는 한 번도 안 아프다가 집에 뭐 오면 아야야야 하니까 우리 정은희 사장님께서 엄마는 어떻게 집에 뭐 오면 아프냐고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아마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상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딱 집에서 쉬려고 하면 아마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좀 아픈가 봐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더울 때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직접 쐬게 되면 이렇게 기관지 점막이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그죠? 그래 나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 몸은 건조해지면 안 되죠. 항상 촉촉하게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감기가 절 걸리는 이유가 온도보다 습도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점막이 건조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많이 침입을 잘한다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라든가 폐, 이게 촉촉해져가 있으면 균도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면역력을 키우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뒤로 가면 영양을 얘기해 드릴 건데 그때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땀 속에 이제 우리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잖아, 그죠? 땀 속에는 수분이나 미네랄이 이렇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분과 미네랄은 이렇게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쌓여 이길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출로 인해가 땀속 수분, 미네랄 이렇게 많이 배출되면서 면역력도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면역 향상을 위한 영양은 뭐겠어요, 그러면? 딱히 뭐라고 딱 우리가 나와도 그렇잖아요. 수분 많이 먹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항시 보충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도 좀 많이 마셔주시고, 여름철에는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과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충해서 면역력을 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우리가 영양제가 있죠. 비타민 A입니다. 카로틴 플러스. 지금 제가 많이 전달하는 게 카로틴 플러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폐 쪽이라든가 기관지, 점막 이런 거는 전부 카로틴 플러스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좀 많이 먹으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까만 우리 보조식품 중에서 까만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처럼 효과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다고 약이라고 또 이렇게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전달할 때는 항상 식품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비타민 A는 뭐냐 하면 눈의 각막, 피부, 입안, 위장이나 허파, 기관지 등의 기관을 두고 썰고 있는 이렇게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 쪽에는 항상 물이 항상 차여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마르잖아요, 그죠? 물도 많이 안 마시고 이렇게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물 한 컵도 안 마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여름이라서 그나마 뭐 2컵 먹는 사람도 있지만 겨울에는 가서 물어보면 하루에 한 잔도 안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폐 쪽이 건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 보면 저는 카로틴 플러스라도 꼭 좀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피부가 이제 거칠어지거나 입술이 갈라지고 위나 장이 손상되어서 설사를 자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비타민 L 좀 드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점막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이 드시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막이 이렇게 마르게 되면은 이렇게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오기 쉬워가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점막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에 대한 저항량이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식도암도 없고 위암, 그리고 특히 여자들 방광암, 폐암 등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는 여름에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비타민 A가 있습니다. 비타민 E가 있습니다. A가 있다면 또 비타민 E가 있습니다. E는 뭐냐고, 우리는 갈이죠. 갈이는 뭐냐면 마늘이에요. 마늘은 옛날에 이렇게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우리 선조들이 마늘이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알리신이라는 거는 마늘과 빵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뭐 찢는다 그래야 되나? 하다 보면 영양분이 다 소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먹기는 먹되 그냥 마늘이지 우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는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메에서 갈이라고 마늘 자체를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늘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항균 및 살균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해균 정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보고 이러신 분들도 그냥 갈리 하루에 2알 정도 이렇게 드시게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세균을 또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미성숙한 면역세포 있죠. 우리가 T세포 아시잖아요. 그죠? 군인들을 이렇게 성숙한 세포로 이렇게 분화시키는 역할로 면역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할 경우에는 또 시너지 효과를 해가지고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드실 때는 비타민 C도 같이 함께 드셔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C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세로라 C라고 나오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세로라 C는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우리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렇게 비타민 C를 먹으면 이렇게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감기 바이러스들을 확 잡아주는 역할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두말 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가씨들 쇼핑백에, 그리고 특히 뭐 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비타민 C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비타민 C를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적응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사 비타민 C와 우리 누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를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나가서 천년, 완전 100% 천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98%는 천연이기 때문에, 그래 아세로라 C가 이제 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전혀 해롭지 않는 거 보시죠. 다른 타사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5알 먹었다 하면 정말 아마 배탈 났거든요. 위장장애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아세로라 C 아마 여기 계신 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20알도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스폰서님 되게 아프실 때 한 30알 정도 먹었을걸요,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되게 아프고 피곤할 때는 5개 해가지고 한 20알 정도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감기가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를 잘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에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일 감기가 올 것 같아? 하면 한번 비타민 C 5알 정도 이렇게 먹고 주무시다 보면 그 다음날 뜨하게 또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은 분하고 안 먹으신 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요, 감기 발생이 66%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1000mg을 먹었을 때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 다 잡아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지금 또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비타민 C는 이렇게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내 옆에 주위에 모든 아시는 분들한테는 아세로라씨를 다 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게 아세로라씨거든요. 한 알에 2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세로라씨는. 그래서 하루 5알 정도 아주 기본이거든요. 전에 한번 교육을 강의 들었을 때 비타민 C는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먹어라 이랬잖아요. 그죠? 찬에 탁 되는 대로 그냥 삼키시면 아마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걸 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또 건강에는 또 장이죠. 장 건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식중독 많이 걸리죠.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름철만 되면 항상 식중독이 한 번씩 걸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덥고 막 습한 날씨 탓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번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 관리. 우리가 냉장고를 너무 믿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무조건 냉장고에 우리가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냉장고에 넣을 때도 특히 수박 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수박을 우리가 잘라서 통에다 딱딱 내가 뚜껑을 탁 덮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잘라가지고 랩떡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3일 있다 먹을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좀 안 익힌 데라고 한 며칠 있다 먹으면 그게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시고 음식 보관할 때는 이렇게 통에다가 딱딱 넣어서 잘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시죠. 식중독의 원인,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들어본 것도 있고 뭐 안 들어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이렇게 식중독 예방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탈이나 소화불량 많이 일어나죠. 올도 어떠신 분들이요. 언니가 갑자기 옆에서 물을 한 컵 딱 마셨는데 갑자기 핵 하면서 숨을 탁 멈추더라고. 그 여름철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자기 탁 들여 마셨을 때 우리가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답니다. 그게 참 겁나잖아요. 그죠? 갑자기 탁 숨이 안 쉬어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먹을 때 너무 찬 거 이렇게 좀 조심해 주시고 항상 물을 마실 때도 좀 조심스럽게 벌컥벌컥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씹어서 드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탈이나 소화불량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안 오게. 우리는 아프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몸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수가 제대로 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아이스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스 너무 많이 좋아하시지 마시고 또 배탈이나 소화불량이 낮다고 그런 거 드실 때는 항상 또 우리 밸런스 위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 3포 정도. 여름에는 많이 지금 다음 패턴 들어가면 제가 유산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유산균을 들고 다니시다가 심심하면 드시면 돼요. 저는 경제력이 허락하는 날 유산균을 좀 많이 먹어가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들은 많이 먹고 싶어도 이렇게 한 개 먹을 때마다 조금 아까워 가지고 아끼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름철만큼만은 아끼지 마시고 좀 많이 드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영양이 나옵니다. 우리 아미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 그리고 밸런스 위드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유산균이 밸런스 위드인이 잘 나오다가 왜 이뮤니티가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안 하던 공부를 한 개 더 해야 될까 막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본사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왜 밸런스 위드는 잘 나오고 있는데 다시금 이게 또 나와서 뭐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밸런스 위든이 더 좋아요, 좋기는. 근데 이뮤니티가 나온 계기가 우리가 마이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루는 아마 조금 안 돼서 이렇게 삼키는 걸로 정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연이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자란다. 이래서 아연을 100% 우리가 하루 건조한약 100%를 넣어놓는 게 이뮤니티이기 때문에 또 많이 좀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캡슐에 15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연도 100%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밸런스 위들은 5가지 균주가 들어있고,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는 3가지 균주로 되어 있으면서 8가지 복합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밸런스 위드에 맞는 이런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삼키는 게 난 더 좋아. 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균주를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5균주가 들어있어. 근데 5균주가 도대체 뭐야? 저도 사실 다 못 외워요. 군주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유산균을 이렇게 우리 밖에 나가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타사 거. 그렇게 오늘, 어제, 누가
갱년기 유산균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갱년기 유산균 그래서 아이고 오만 거 다 그래 다 알아라 다 알아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 없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갱년기 유산균이라는 거 요 지금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암의 위드인이 뭐가 좋냐 하면 5가지 균주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반 시중에 거는 한 가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갱년기에 좋은 균주만 하나가 들어가지고 여성기 갱년기 유산균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맹이 5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면 저도 넘어가겠더라고. 그런 거 나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걸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5군주를 다 넣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비피도 박테리움 라티스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변비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감이성 대장 증후군 정사를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밸런스 위드에는 아이와 산모가 먹어도 모두 안전하죠. 저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밸런스 위드를 주거든요. 3분의 1만 분유에 태워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유산균은 특히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드시지 마시고 찬물에 삼켜라고 전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에 드실 때도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찬물에 이렇게 드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 우리가 아이 키울 때는 비오비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애를 키울 때 그걸 먹으면서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밸런스 위드니를 해가지고 제 주위의 모든 아기들은 그걸 많이 먹고 커서 그런지 다 제 주위의 아기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전한 제품이고 그리고 또 사모넬라균을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익히지 않는 계란 노른자나 해외 살모넬라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위를 손상기나 식중독 예방이 많이 와요.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게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라는 일품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에도 좋고 식중독 배가 살살 아프다 할 때 한 5봉지를 딱 먹으면요. 거짓말같이 이렇게 장이 좋아지거든요. 배도 안 아프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되겠고免疫력 증강, 백혈구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균주고 첫 번째고 그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 외우려니까 또 저희들은 이제 나가면 또 그렇게 뭐 기억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라토바실러스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앞에 것만. 그래서 요런 군주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유해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벽을 탁 막아가지고 코팅을 시켜주는 유산균주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과 생존력 이렇게 장까지 잘 살아서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 타사들 거 이렇게 유산균 보면 몇만 원대부터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알메이 누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이렇게 밸런스 위드는요 90호에 10만 5천 원이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 감인성 대장 증후군 통증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장이 막 이렇게 아프다 할 때 우리 밸런스 위드는 좀 먹으면 또 통증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설사와 변비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유당불내증을 완화시켜줘요. 우유 못 먹는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과거에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해서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밸런스 위드를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유도 잘 마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후에 항체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많이 하죠. 뭐 이렇게 많이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는 유산균을 좀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장내 환경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알레르기 증상 완화도 시켜주는 군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가 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좋아가지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들어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고 세 번째 요거는 여성 질건강 그리고 방광염 요게 이제 아마 여성 갱년기 균주인가 봐요. 그래서 타사건은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딱 넣어놓고 여성 갱년기 유산균이다 라면서 이렇게 또 많이 전달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미 밸런스 위드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균주가 5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먹어라 이렇게 요번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아마 그렇게 질문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며칠 전
텔레비에 잠깐 보니까 선전에도 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여성 뭐 갱년기, 여성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유산균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얘기하시나 봐요. 이런 것 좀 외워놨다가 우리도 이게 들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냉동식품을 많이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이 거의 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냉동식품을 이렇게 딱 데우면은 리스테리아라는 균이 활성화된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냉동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별로 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또 나는 냉동식품을 많이 먹어 이러신 분들은 또 유산균을 챙겨가서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먹되 이제 내 몸은 내가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유산균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비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있습니다. 항생제 이렇게 먹고 나면 장이 많이 망가지잖아. 그죠? 항생제 먹었는 사람들이 보면 장과 위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병원 약 많이 먹고 하시는 분들도 꼭 유산균은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락토바실러스 파라가제이라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백을 탄탄하게 보호해주는, 전체적으로 장 항균을 개선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나쁜 것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빵 좋아하고 국수 좋아하고 요즘 뭐 점심 때는 매일 잔치국수로 그냥 때우는 것 같아요.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좋은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는 유산균을 또 먹고 아마 저는 그냥 이걸 먹으면서 제 스스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산균을 좀 많이 지금 여름에 저 스스로 먹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럴 때 이제 우리 몸에 나쁜 유해균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걸 억제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균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밸런스 위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대충 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 뭐 또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우리 다섯 가지 균주 이런 게 들었대 하고 이렇게 좀 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또 전문가처럼 보이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는 외워가 이제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름철 건강 항산화 활성산소 발생 원인이 뭐겠어요? 다 이거잖아요. 그죠? 강한 자외선. 여름에 제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나쁘다 그래야 되는지 뭐 이렇게 연하다 그래야 되는지 뜨거운 햇빛을 이렇게 탁 보고 집에 돌아가지고 가루가 탁 끓게 되면 딱 끓는 자기가 검은 버섯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는 하지 않는데 항상 긴 팔을 잘 입었는데 요즘 너무 덥고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위가 더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짧은 팔을 입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오늘 그때 들어오면은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말도 하기 싫고 몸도 처지고 그렇잖아요. 세 분도 이렇게 보니까 막 스트레스 굉장히 받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체온 조절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합니다. 그죠? 땀도 많이 흘리죠. 막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항산화에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너지 대사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 체내 에너지 생성 과정을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산소가 들어오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들어도 잘 이해가 뭐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 며칠 전에 7070에 우리가 김수현 사장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거를 이렇게 제가 올렸는데 그걸 복습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게 에너지 대사를 하려면 비타민 B균이 꼭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코엔자임 Q10이라고 우리 여름에는 코엔자임 Q10을 꼭 배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영양을 계속 제가 지금 몇 개 이렇게 쭉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꼭 이렇게 선택 이게 선택할 그게 아니에요. 전부 의무예요. 여름철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려면 그 식품들은 오늘 제가 얘기해 주는 그 식품들은 꼭 챙겨서 드시면 너무 좋고 특히 코엔자임 Q10을 저는 많이 또 드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코엔자임 Q10이 뭐냐면 항산화 기능과 함께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유해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 유해산소를 잡아주는 게 또 코엔자임 Q10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B 근데 에너지 대사 우리가 요즘 나가보면 어쨌든 너무 더우니까 몸이 막 계속 깔아앉아요. 저도 며칠 전에 너무 몸이 깔아앉아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제가 막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딱 생각한 게, 아, 비타민 B 플러스 또 배로 좀 먹어보자. 큐엔자인 큐텐을 배로 좀 먹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네 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확 뜨이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체내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비타민 B군과 큐엔자인 큐텐이라고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내 황산화 또 이렇게 항산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만 나는 코엔자임 큐텐만 꼭 먹고 싶어. 이렇게 아니고 나는 비타민 C만 꼭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몇 가지씩 최소 한 6가지 이상은 먹는다고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밖에 나가면 소비자들은 어때요? 나 뭐 먹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비타민 C 하나만 줘. 뭐 이래가 코엔자임 큐텐 또 설명 막 해놔놓으면 그거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사 조절 이렇게 쭉쭉 세포를 재생시키고 대사 조절하는데 이렇게 모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여기 있다시피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비타민 E도 필요하고 코엔자임도 다 필요한데 한 가지만 먹어가지고는 내 몸 100%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우리 사이클 우리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때도 꼭 한 가지만 전달하시지 마시고 비타민 C가 들어가는 집에는 또 비타민 E도 들어가야 되고 비타민 E가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코엔자임 Q10는 꼭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병원에서도 권하는 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만 많이 이렇게 복용을 잘해도 우리 몸은 또 잘 돌아가는 수도 있거든요. 몸에 부종이 많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코엔자임 Q10 꼭 좀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감소를 해요. 처음에 우리가 젊은 20대에는 우리 몸에서 그걸 잘 만들어내거든요. 간이나 폐나 신장, 심장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꾸 내려가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지금 60대가 되면서 거의 만들어내 40대 정도 되면 코엔자임 Q10이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병이 찾아오죠. 안 아픈데도 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거 보면 이렇게 식품을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자꾸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밖에서 식품 하나 드시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뭐 도대체 떤 분일까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쭉 보면 제 친구 또래도 거의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한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병원에 입원 병원 생활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허리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뼈도 다 갔을 거고 코엔자임 균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먹어두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병원에 돈을 다 갖다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식품을 잘 골라서 제가 먹다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병원 신세지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고 했죠. 그죠? 네, 장기와 조직이 정상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하고 활력이 생기고 대사자로 인한 또 비만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비만 살도 우리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가 오면 자꾸 이렇게 나이살 있죠. 나이살도 마찬가지예요. 코엔자임 Q10이 활성화되면서 잘 할 때는 살이 사실 젊었을 때는 잘 관리하면 찌지 않는데 지금 관리 잘하는데도 자꾸 배도 나오고 비만하잖아. 그죠? 이게 Q10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면 생활 습관은 똑같은데 젊었을 땐 살이 안 찌더니 나이 먹으니 살이 찐다? 이게 다 코큐텐 부족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0대 이후에서 몸에서 이제 코큐텐을 합성하는 능력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체내 코큐텐 수치가 점점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도 코큐텐 부족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및 심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Q10이 가장 많은 곳이 심장, 간, 신장, 췌장, 잇몸이에요. 잇몸에 피가 나고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코큐텐을 한 3달 정도 복용한 사람들은 거의 잇몸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잇몸 좋지 않고 잇몸이 왜 이리 아파 이러신 분들도 또 코큐텐 전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게 내가 많이 피곤하며 잇몸부터 아프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잇몸이 많이 흔들거리면서 아파요.
그럴 때 CoQ10을 좀 드시게 하면 좋고, 아, CoQ10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심장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또 신부전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부전, 심근경색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코쿠텐은 여름에 꼭 좀 이렇게 옆에 주위에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나? 이제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20대 이전에는 내가 몸에서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30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능력도 떨어지고 급격하게 감소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해도 코엔자임 Q10이 10분의 1도 다 섭취 못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만큼이나 이렇게 필수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하는가? 20대 이후에 합성력이 점점 저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미리미리 젊은 분도 미리미리 좀 섭취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40대 이후는 필수라고 비타민 C 들고 다니듯이 코큐텐을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위에 나가면 코큐텐을 많이 또 젊으신 분들은 한 50대 이전 친구들은 코큐텐 잘 몰라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면서 또 많이 전달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와 기운이 없는 이유도 있죠. 많이 못 자요. 더워서. 여름철에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또 막 너무 더우니까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안 더워도 막 불면증이 오고 있는데 또 너무 더우니까 더 잠을 못 자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보면 다 짜증내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죠. 이제 이게 수면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잠이 더 잘 오는 거 아시죠? 몸을 너무 따뜻하면,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차게 해서 이렇게 주무시면 잠이 더 잘 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잠도 많이 못 자고 수면장애 많이 깼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조절 좀 잘 하셔가지고 또 잠도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이 뭐냐 하면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免疫이 많이 저하돼요.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도, 비만 및 당뇨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멍한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멍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도 좀 날 수 있고, 그리고 행복감이 줄어들어요. 잠이 없으면 우리 잘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자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수면이 많이 부족한, 얼굴 보면 그 다음날 얼굴 보는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그분 알아요. 뭐 이렇게 얼굴이 푸석하다든가, 그리고 얼굴이 짜증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럼 니 잠 못 잤지? 이러면 맞아, 니 어떻게 알았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또 면역, 이렇게 이제 막 수면 부족하면 올 수 있는데 잠을 좀 많이 드시고, 내가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좀 많이 이렇게 드셔주시면 또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겠습니다. 기운이 없는 이유 알지죠? 따지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영양 부족입니다. 여름만 되면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물 많이 드셔주시고, 또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영양 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게 또 갈매, 그죠? 날이 더울수록 땀으로 이렇게 칼슘이나 마그네슘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드시라고 또 얘기해 주고 싶고, 오늘 쭉 제가 설명한 거 제품 또 많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또 좀 전달하셔가지고 본인이 먹고 또 많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많이 필요하죠. 또 골격과 차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이고, 그리고 근육의 수축 및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마그네슘이.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면 이렇게 머리 골이 찌끈찌끈 아프다든가 막 이렇게 편두통이 많이 온다든가 하는 건 전부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이 칼슘이 2대 마그네슘이 2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놨지만 우리 아미 칼맥티 있죠. 칼맥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잘 조합되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D, 칼맥티 많이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타코산을, 빠질 수 없는 옥타코산을 마지막입니다. 옥타코산으로는 이렇게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줘가지고 저는 운동하는 사람한테만 많이 주고, 그러고 뭐 집중력 고3 수험생들한테만 이렇게 뭐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전달하지 못한 식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오늘 공부해 보니까 여름엔 또 이렇게 꼭 필요한 게
이렇게 옥타코사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막 습기 이렇게 해가지고 습기와 막 높은 습도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피로해지잖아요. 그죠? 간과 근육이 이렇게 저장되어서 있는데 이게 자꾸 소비되고 고갈돼가 자꾸 피곤해진대요. 그리고 여름 되면 더 피곤한 이유가 이제 이런 게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요게 이제 보충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요게 밑에 보면 옥타코사놀은 이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지방을 이렇게 빠르게 분해시켜 지류국 증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찌는 것도 이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분해를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 몸이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옥타코사놀이 또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이제 7070들 우리 하승민 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 강의를 하실 때 옥타코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는데 옥타코산을또 좀 이렇게 필요해서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피로와 이제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제품이 옥타코사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또 우리가 오늘 또 배웠으니까 또 각자 잘 좀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장면인데 여름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건강 관리 좀 유념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두서없이 막 이래 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흘려가지고 제가 또 바빠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기면 정확하게 또 팩트만 잡아가지고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또 제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사업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